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하방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주도주랑 컨택트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우지수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는 써나가고 있습니다. 안착은 못했는데 3만 포인트 위를 유지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기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짝 이탈했다가도 21선 올라오면은 지지력 테스트 받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나스닥이 먼저 이끌고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또 이제 장중은 물론이고 마감까지도 돌파를 했죠. 그래서 12,40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이 끌고 가고 다우가 딸려 올라가는 느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의료기관 종사자분들 먼저 백신을 맞아야겠죠. 감염 루트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맞으실 거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위험자분들 꼭 필수 종사자분들 먼저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 뭐야, 이 시험 대상이 돼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꼭 그건 일부 얘기일 뿐이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을 받고 조금 안전하게, 조금 현재까지 부작용이 크게 나와 있지 않다. 화이자 사망 소식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니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미증시는 탄탄하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여전히 또 써나가고 있고, 2700 중반 정도 안착하는 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돌파 시도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2700 한 5, 60 정도 나온 다음에 이렇게 살짝 밀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위쪽 방향으로 열려 있지 아래로 너무 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버스를 들고 가야 되나요? 라고 계속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짧은 조정이 나와서 2650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도 이걸로 먹을 자리가 얼마 없어요. 수익이 거의 안 나요, 이걸로는. 그리고 만약에 이 작은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매수했을 경우에 그냥 하락이 나오지 않고 치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쪽으로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1500부터 해서 인버스 짧은 거 먹으려다가 엮여가지고 2000 넘게 들고 오신 분들 있죠. 2400까지 들고 오신 분들도 있고, 1700에서도 똑같이, 1900에서도 똑같이 인버스 작은 조정 노리다가 지금 다 계좌 박살나신 분들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2000 넘고 2300, 400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조정 나올 수 있겠죠. 잠깐 쉬어가는 정도, 그거는 조정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잠깐 쉬어가는 정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정다운 조정을 한번 제대로 맞아보시면은, 지금 주식 경력이 좀 짧은 분들이 많아갖고 요즘에는 조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한 3분의 1은 기본이고, 잘못하면 50% 이상 순식간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종목들 잘못 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일부 수익난 종목들 그리고 지수상품들을 수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일부 조금씩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만약에 밀린다 그럼 밑에서 종목을 사던 다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장 자체가 이렇게 상승장이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짧은 파동 요거 먹으려다가 엮여가지고 그 계좌 크게 깨지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을 마련했다가 밑에서 그냥 사세요. 다시 사세요. 상승 포지션은. 그게 더 나은 투자 전략입니다. 괜히 기교 부리려다가 크게 다칩니다. 넘어지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해 드리고, 옵션 포지션 자체는 이번에는 거의
위쪽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370 구간 이 구간에 청산 구간 정도는 만들 수 있어도 위로 계속 치고 가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뭐 2700 정도 위쪽만 유지해줘도 다행인 것 같고 2700 아래로 내려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수익 실현 열심히 하면서 위에는 잘 막아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위에는 그러면 상승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내일까지 얘기해요. 내일까지. 그 이후에는 쉬었다 가든지 그냥 가든지 위쪽 방향이 여전히 더 열려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이제 뭐 수급적인 여건이나 조정을 지금은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전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뭐 하방 포지션을 안 들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고 뭐 투신권 쪽에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고 해서 기관이 이제 선현물을 모두 다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압력을 주면서 좀 부담을 줬었는데 지수에 부담을 주고 했었는데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도 올라가죠. 1600억 정도 뭐 소폭 매수한 정도인데 2%나 올라갔죠. 거기다가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일부 매수, 보면은 장마감 부근에서 5,000계약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잡힌 거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이 잡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청산하는데요. 아니요. 기관이 사서 일부 수익 실현이 나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상승 포지션을 들고 있다 기관한테 조금 넘겨준 거예요. 우리 많이 수익 챙겼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할게. 요거 조금 너네 가져가라고 양보해 준 거예요. 니네가 한번 해봐라고. 근데 기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연속적인 수급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좋고 주식 매수 충분히 말 설명드렸고 선물 같은 경우도 상승 포지션 충분히 그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은 지금 내일 만기까지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살짝 쉬는 구간이야 뭐 휴 그 심호흡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으면은 항상 말씀드린 게 1km를 전력 질주로 달리면은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기 때문에 마사지 해주고 이제 심호흡도 해주고 그래야지 다시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숨고르기 구간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 강력한 조정 만약에 뭐 돌바락제가 있어서 이 한번 출렁인다 해도 그 부분은 회복돼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현재 수급 동향만 보면 그렇다 보시고 대신 이제 풋옵션 쪽을 이제 일부 매수를 하면서 숨고르기에 대해서 일부는 이제 뭐 대비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돌바락제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선거인단 수 확정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투표를 할 텐데 뭐 만약을 대비해서 일부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과 선물 그리고 뭐 옵션 쪽에서 상방향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풋옵션 정도는 매수를 해서 혹시나 모를 하방향에 대비를 하고 만약에 그냥 지수가 상승한다 풋옵션 그냥 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텍티브 전략이 이렇게 버리면서 가는 전략이 있으니까 작은 금액 옵션 이 풋옵션 정도 금액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주식과 선물이 큰 금액이 상방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버려도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선현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 정도를 해지를 걸어가지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하방향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타이밍만 되면은 이때부터 뭐 계속 얘기 말씀하시는데 뭐 2,500부터 인버스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수는 어디까지 간다? 뭐 상하방 요 박스권이 높이가 200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럼 위쪽으로도 200포인트 그러면은 2600 중반 정도 2650 전후까지는 기본이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보통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가 이번 시장의 높이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한 다음에 위에서 또 이제 쉬는 구간을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박스권 높이만큼 돌파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인 또 요만큼 정도가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뭐 생각할 일인데 일단은 2650 돌파해서 2750까지 그럼 200포인트만 올라가도 기본은 해준 거고 기본에다가 절반 정도 현재 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현금을 뭐 마련할 필요도 없고 혹시나 이제 밑에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일부 한 1, 20% 정도는 뭐 들고 가셔도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용도로 현금을 일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뭐 현금을 뭐 싹 다 확보를 하고 할 필요까지는 저는 아직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가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여기서 만약에 뭐 2700 부근 이렇게 뭐까지 내려와도 괜찮고 살짝 이탈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는 이탈하는 거는 이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근데 뭐 2700 살짝 이탈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2700 정도 위에서만 유지해줘도 괜찮고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온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보유한 주식 수익권 나는 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들은 이렇게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수 연동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LG화학, 셀트리온을 들고 있는 게 아니면은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이 지수는 당장은. 그러면은 뭐냐 이 먼저 올라온 주도주들이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도주 안에 있는 섹터들이 있죠. 그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얘네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쉬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가는 거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많이 올라갈수록 좋다라고 소외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소외감 느낄 필요 전혀 없다. 왜? 얘네가 쉬면은 관련 섹터들이 또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돌파하기 전에 소부장 쪽에서 먼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부는 밑에 있고 먼저 올라온 종목들 뭐 테스라든가 유니테크 뭐 등등 많이 말씀을 드렸죠.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잖아요. 해당 종목들은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야금야금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계좌를 보시면은 뭐 수익률 자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좀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네, 지금 7만 이제 2,500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잘 가고 있구나 하고 박수 쳐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올라간 다음에 휴식 구간을 잡으면은 내가 반도체주를 갖고 있다, 소부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 것도 조만간 움직이겠구나 하고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5G 갖고 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폴더블 폰 관련주, OLED 관련주 갖고 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불안하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주식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확실하게 성장을 하는 종목이고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이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이면은 여러분들이 걱정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뭐 건물 하나 상가나 이런 건물 구입을 했을 때 1년 뒤에 안 오르면은 뭐 2, 3년 뒤엔 오르겠지. 뭐 4, 5년 뒤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보셔야지 오늘 뭐 다른 거 올라간다고 이렇게 힐끔 보고 저거 부럽네 하고 내 거는 왜 이러지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성향이 이 투자의 성향이 아니고 약간 도박이나 이런 투기적인 성향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게 그런 성향이 더 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내가 투자의 성향이냐 아니면 투기의 성향이냐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투기 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내려놓고 뭐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대신 투자와 투기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투자는 쌀 때 사서 그냥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사서. 투기는 뭐예요? 비싸도 사요. 그리고 나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방식의 차이지 어떻게 수익을 보느냐.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뭐 투기라고 해서 뭐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투기면은 아 그래 나는 투기를 하고 있고 트레이딩 매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투기에 맞는 매매 방식을 취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투기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익을 볼 수 있는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보다 앞서 선행돼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뭐 단기적으로 다 수익이 난다? 그럼 제일 좋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종목인데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작년보다 뭐 3-4배 되는데도 수익이 안 나거나 손실 구간에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은 심리도 작용을 하고 이제 수급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쉬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잠깐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다. 혹은 수급적으로 잠깐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종목이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좋으면은 언젠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 내가 뭐 주식함에 있어서 뭐 남들 종목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편안하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72,500원 여기 돌파해서 한 차례 양봉까지 이렇게 멋지게 세워준 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1만 5천 원 구간에서 이렇게 한 차례 쭉 올라왔는데 11만 원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11만 5천 원 요 구간에서 유지 잘 받고 양봉을 뽑아서 1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달려주면은 뭐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전일 뭐 한 차례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이 급락에 대해서 뭐 하방 경직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거의 21선 부분까지 가서 이제 휴식 구간을 잘 만들어 놓고 35만 원 부근에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겠죠.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40만 원도 뭐 이제 연말 연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치료제 이슈도 있고 이제 3, 4합병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돌파할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일단은 회복 무조건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거 20만 원 초중반 때부터 해가지고 4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코스피 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좀 휴식 구간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였죠. 뭐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합작사 조인트 벤처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그 얼티엄 셀즈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저항받던 이 10만 원 구간대를 돌파해 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성장성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 자회사인 이제 코스모 에코캠이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 관계사 쪽으로 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지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요거는 뭐 좀 꾸준히 들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유상증자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좀 곤욕을 치렀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네요. 유상증자 때문에 한 차례 곤욕을 치렀죠. 그래서 급락 나오면서 하락을 보였는데 이거 9,000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9,000원을 회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가는 기존에 있던 구간 돌파는 물론이고 아마 고점을 돌파해서 치고 달릴 가능성이 높다. 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기업이 너무 어려워서
기업 운영 조달 자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거는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 공장 증설이 이제 2차 전지 MCN 쪽 양극재 쪽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 기업의 성장성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9,000원 회복하고 나서 벌써 18,000원 구간이면은 두 배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000원 구간대를 이제 돌파해 냈고 18,000원에서 살짝 걸렸는데 내일 이 구간을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 18,000원 뭐 유지시 보유 이타시 매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보유해 볼 만 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KG 에너캠이 양극재 핵심 원료를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연관돼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약간 테마를 형성하듯이 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뭐 이제 23,000원 중반에서 24,0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저항을 다 왔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저항 구간에 있는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장중에 돌파한 다음에 마감까지 해서 안착이 나오면은 차라리 그때 보거나 아니면은 휴식 구간에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나 뭐 그동안 조금 어려웠던 업종들이 계속 순환매 돌면서 최근에 강해지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 철강, 뭐 조선 이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 이 철강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뭐 당분간은 이게 어,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업종들이 뭐 때문에 힘들었느냐? 다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업종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기존에도 2016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업체들 이제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보조금을 막 지원해 주면서 여기저기 다 키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보조금을 끊습니다. 탄탄한 놈들 있죠. 예를 들면 텐센트, 알리바바, IT 쪽으로 그런 기업들, 뭐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그 강한 기업들만 살아남고 얘네는 이것도 야구강식 보조금 지원해 준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철강 쪽도 이 과정을 이제 2016년부터 겪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정말 안 좋은 기업들은 또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25만 원 돌파 관건입니다. 했는데 돌파한 후에 한 차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27만 5천 원 구간 이제 저항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30만 원까지 또 보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만 5천 원 단위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현대해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철강뿐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수소 관련된 수소 경제 관련된 부분까지도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이제 뭐 쉴 때 보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참고 정도 하시고요. 뭐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트 뭐 등등 종목 많다라고 기존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이런 철강사 다음에는 중소형 철강사를 좀 옮겨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건설업황도 저는 원래 건설 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쪽에는 해외 쪽으로 해서 차라리 유가라도 높으면은 유가라도 뭐 80불 이상 올라가서 뭐 100불 이상 올라가고 하면은 차라리 해외 플랜트 쪽이라 중동 사업이라도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40달러 중반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해당 기대감은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먹고 살만 해야지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그 부분도 어렵고 국내에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물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지금 뭐 경제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건설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건설 부분이 뭐 일부 회복된다, 뭐 최악은 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으로 해가지고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너무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을 좀 해소하는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작할 때 요때 말씀을 드렸죠.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GS건설이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28,000원 돌파하면은 이제 시세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건설주는 언제든지 이제 수익 실현해도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한 차례 뭐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기관 투자들, 외국인 투자들도 연말 연초에는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뭐 현대건설이 좀 약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건설이나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 좀 약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덜 올라왔으니까 매매할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현대건설도 좀 어느 정도는 잘해주고 있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 이 종목도 뭐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뭐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림산업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화학 쪽도 있고 뭐 일부 해서 뭐 기업 분할 얘기도 있고 한데 분사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탑픽으로는 GS건설이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리고 덜 오른 걸로는 현대건설 말씀드렸었는데 요 정도 보시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이제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뭐 급등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 후에 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냥 순수 건설사가 아니다 보니까 삼성물산은 뭐 여기 뭐 M&A를 통해서 엄청나게 덩실을 불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물산은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뭐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더 들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의견을 뭐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뭐 배당 성향 자체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들로 건설 쪽이 저렇게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뭐 진성 TC라던가 뭐 이런 이제 건설 기계 쪽도 뭐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올라오면 일단은 요 저항 구간이 12,000원이니까 지금 요 60일선만 올라타면은 12,000원까지는 뭐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12,0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충분히 이제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충분히 쉬었는데 21선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이제 추가 상승 쪽을 노리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바로 이제 저항받았던 요 구간 이제 36,000원 전후되는 구간을 돌파하는 게 뭐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건자재 쪽이나 해가지고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멘트 뭐 레미콘 등등 다 뭐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도 있고 그래서 IS 동서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 했는데 IS 동서도 그 후에 뭐 잘 올라왔죠. 지금 쉬는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건자재 얘기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개선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순환매 노리는 정도로 들어가는 거지 주도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식량해라던가 뭐 유진기업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신량해나 유진기업 그리고 뭐 노르페인트 뭐 이런 기업들 뭐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성신장애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남북경합주를 엮여가지고 자꾸 눌려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 최근에 게임주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베스파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뭐 제도약 기대감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이슈는 기존부터 있었는데 그냥 반영이 지금 된 것뿐이에요. 지난달 말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게 내년 1분기에 이제 타임 디펜더스라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킹스레이드가 이제 매출을 잘 찍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약의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은. 그래서 1분기 이제 디펜더스 시작으로 해서 킹스레이드 시즌 2 리마스터 뭐 예정돼 있고 뭐 프로젝트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CA나 프로젝트 OP 등등 그 외에도 뭐 많은 작품들이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해당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내년 뭐 1분기부터 해서 신작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재도약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니 만약에 이렇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작이 출시되기 전에 한 차례 정리해야 된다. 먼저 오른 종목은 신작이 출시되면 잘 되더라도 잘 됐는데 왜 내려가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미리 올랐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언택트 시대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 당연히 수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한번 맛을 들리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게임하는 부분에 맛을 들리면은 그리고 혹은 요즘에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언택트 생활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이러면은 이제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게 돼 있단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향수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내년에 좀 해소가 되면은 당연히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할 겁니다. 그래도 이 생활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택트 관련주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간에 쉬는 구간은 나오겠지만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NC소프트 같은 경우 자체적인 IP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지금 이만큼을 쉬었으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모멘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5만 원까지 돌파하면 내년에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성장성만 보면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죽지 않으면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붉은 사막 얘기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위메이드 미르포랑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웹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 게임주들 보실 때 VR, AR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M게임이나 YJ 게임즈나 이런 드래곤플라이나 이런 종목들이 게임주들이 같이 많이 엮여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연말 되면서부터 같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J 게임즈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멋진 모습 보이죠. 그래서 테마성 쪽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 QSI라던가 한국협익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밑에서 꿈틀대거나 위쪽에 올라와서 이제 추가 상승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연말 연초 쪽에는 보통 한 번씩 이제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로 가면 정부 계획 말씀드린 거 그린 뉴딜 같은 경우가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CS 베어링이랑 함께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풍력 관련주들 최근에 좀 꿈틀꿈틀 거리려고 하고 있죠. 이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두산 퓨얼셀부터 시작한 이런 이제 수소 관련주들 그리고 휴캠스랑 지난번에 한번 쭉 이렇게 설명드렸죠. 휴캠스를 비롯한 이 탄소 배출권, 휴캠스 우성 이건 산업 등등 해가지고 종목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장기 투자 쪽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드렸어요. 작년에 장기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제가 약간 여러분들께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주, IT 반도체 관련주들 한 종목 가져가시고 전기차 관련주 한 종목 가져가시고 여기에 플러스 하면은 MLCC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양쪽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하나 이제 전기차 하나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저는 셀트리온을 좋아하지만 삼성바이오도 좋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 시밀러 쪽 하나. 이건 신약 기대감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이오 쪽으로. 일반 신약 개발 기업들 말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삼성 이제 SDS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에서 하지 않는 혹은 협업이 되고 있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터를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는 들고 가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SDS 이런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렸는데 올해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종목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면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저가에 사서 이제 고가에 파는 저가에 사면은 안 올라도 바로 안 오르더라도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이잖아요 저가에 사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빠르게 나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다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한 종목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대신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잘못해서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내가 생각한 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손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빠르고 손실도 빠른 게 이 투기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휴식 구간에, 조정 구간에서 그래서 매매하던가, 돌파한 다음에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면은 손절 구간도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가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말씀드린 게 이 개념이었죠.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쪽은 이미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죠. 내년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차라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컨택트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컨택 관련주들이 좋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제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선 이제 비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 비행 쪽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뭐 면세 서비스도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요쪽 관련해 가지고 항공주들 관련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는데, 그래도 이 5,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잘 유지해주고 있죠. 그러면 위쪽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모양을 만들고 있고, 추천주는 아닙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이 부분 얘기 나오면서 12일부터 이제 국제선 시작한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이제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갔고, 뭐 에어서울 같은 경우도 에어서울 같은 경우도 국제선 관광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세계라던가 이런 뭐 HDC라든가 호텔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훅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면세점 쪽도 기대감이 있겠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도 기대감이 있겠네 하고 85,000원에서 은근슬쩍 다 붙어왔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추후 되면은 모태신라도 뭐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장 올해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은 자연스럽게 컨택트주들이 이제 그 수급이 은근슬쩍 개선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서 참고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 하루아침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건 아니니까. 이게 다 그냥 연말 순환매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뭐 후발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뭐 연우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렸고, 화장품 용기업체인데 저런 거 놓쳤다라고 하면 그냥 연우 같은 거 들고 가시면은 바닥권에서 매수하시면은 이렇게 한 차례 뭐 수익 정도는 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OEM, ODM 업체로 해가지고 쉬는 구간에서는 뭐 매매해볼 만하다. 근데 요거는 21선 정도는 올라타줘야 돼요. 일단 10만 원 회복하고 21선 회복하는 게 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밀릴 수 있으니까 10만 원 올라타는 거 기준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컨택트 관련주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섞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되 컨택 관련주를 일부만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조금 섞어가는 것도 지금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다가 최근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구나,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 그리고 A스토리 최근에 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A스토리에 이어서 펜엔터 말씀드렸죠. 펜엔터가 뭐 오늘까지 해서도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도 올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뭐 시작으로, 뭐 가장 뭐 대장주니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이런 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개선될 가능성을 보입니다. 저는 CJ ENM은 개인적으로는 CJ ENM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덱스터 같은 경우 기존에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덱스터도 이렇게 되면은 좀 위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쉬었죠. 덱스터도 돌릴 가능성이 있고, 뭐 위직 스튜디오라던가 뭐 함께 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영상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시황 흐름을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저는 자금 투자량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쪽에 그 저희 뭐 메인에 제 채널에 오시면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관심 종목 보기 서비스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개설하신 다음에 전화하시면은 됩니다. 그거는 뭐 무료로 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 사항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안정적이다. 굳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 없다. 내일 만기일까지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만기일 이후에도 괜찮다. 그리고 연말연초를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놨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나는 그 부분을 좀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